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정지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마치 잃어버린 시간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살아봐야죠. 2020년도 12월 15일. 이제 올해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곧 있으면 방학을 할 건데요. 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하루 발생 환자가 뭐 1000명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3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음, 게임 회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스톱 게임 고스톱 치고 바둑 치고 포커하고 장기 두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 웹보드 게임이거든요. 게임머니 사가지고 저는 이제 잘 할 줄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게임머니 저기 사가지고 그 뭐 바둑도 두고 포커 같은 거 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이런 웹보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네오위즈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네오위즈는요, 최근에 또 여기 보시면 K 뉴딜 지수에 또 포함이 됐어요. 네오위즈인데요. K 뉴딜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웹젠, 컴투스, 넷마블, 네오위즈, NHN, 골프존, W게임즈,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 10가지인데요. 어,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코스닥 150 지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K 뉴딜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0년 9월 7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만약에 K 뉴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네오위즈는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ETF 펀드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 주가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ETF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 BBCG K 뉴딜 지수에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BBCG는요, 뭐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 이렇게 해가지고 각 10종목씩 상위 10종목씩 편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이 발표가 9월 7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안으로는 이게 편성이 돼가지고 자금이 들어와야 정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에 조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네오이즈 차트 한번 볼까요? 네오이즈 차트 보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32,800원까지 갔다가 2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자리는 괜찮았네요.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 정도 자리면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한 276억 났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때는요. 1분기에 129억, 2분기에 164억, 3분기에 144억, 한 430억 정도 순이익이 났거든요. 3분기까지요. 그러면은 이제 방학도 오고 만약에 셧다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순이익이 날 텐데요. 그럼 얼추 계산하면 한 600억 정도는 순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미 420억이 나 있습니다. 430억 정도가 나 있습니다. 순이익이. 작년에 270억 정도 순이익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550억이나 600억 정도 순이익이 난다 그러면 이건 뭐 순이익이 더블 이상으로 뛰는 건데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잉여금이 2,500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21%예요. 뭐 재무 건전성이 이 정도면 뭐 분기 보고서 들어가 가지고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뭐 A 플러스라고 봐야죠. 다른 내용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합병등 종료 보고서라고 공시에 나오네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분기 보고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 들어가 볼게요. 와, 깔끔하네요. 너무 깔끔하네요. 보니까 창사 이후에 영업이익이 다 불기둥이네요. 단기 순이익도 예전에는 더 잘 나왔네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700억 이상이 나왔고 2013년도에 469억. 2015년도에만 조금 마이너스였고 단기 순이익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겠죠. 자, 전환사채 일체 없고요. 뭐 증자, 감자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보려면 이제 최대 주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여기 네오위즈 홀딩스예요. 최대 주주가. 그리고 이제 나성균이가 그 회장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사회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성균 의장인데 네오위즈 홀딩스를 나성균 의장이 한 4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네오위즈 홀딩스가.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는 사업 회사가 되는 거죠. 요 구조를 지분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요 네오위즈 홀딩스가요. 네오위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 30.9%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네오위즈 속에 나성균 회장이 한 4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성균 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네오위즈 아래 이렇게 자회사로 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많으면 이게 다 비상장 같거든요. 상장회사 같으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보지 마시고 연결 재무제표로 그냥 보시는 게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는 더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게임온이라고 있죠. 게임온. 이 게임온이라는 자회사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좀 핫한 크래프톤 있죠. 크래프톤. 요 회사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네오위즈가 크래프톤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보겠고요. 어찌됐건 게임온이라는 자회사는 크래프톤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가 과연 나성균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 구조는 이래요. 지주회사 하나 있고 네오위즈 홀딩스 그리고 네오위즈가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있고 쭉 회사들이 네오위즈 밑으로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자,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주에 관한 사항 봐야겠죠. 네오위즈 홀딩스 지금 분기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주주에 관한 사항 보니까 나성균 의장이 여기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죠. 나성균 의장이 한 42% 가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30% 지분을 가지고 네오위즈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기본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네오위즈 재무제표를 볼 때 될 수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요. 경영권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전환 사채도 전혀 없고요. 네오위즈가 이 분기 보고서를 저 분기 순이익을 봤을 때요. 지금 작년도 매출에 따블 정도 되는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본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네오위즈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버리면 다시 저성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일단 K 뉴딜 지수에는 편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너무 밑으로 와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됐건 주가는 굉장히 지금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오위즈가 왜 올해 1, 2, 3분기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 기사입니다. 2020년 3월 달 기사거든요. 타이틀이 NHN하고 네오위즈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득을 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만 보면 뭔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게임 그 규제 완화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오위즈하고 NHN 이 대형 게임사가 어떤 수혜를 입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임법 규제 완화한 이달 시행 예정인데요. 이때가 이제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위즈의 실적이 순이익이 좋아질 수 있죠. 웹보드 게임이 주 종목인데 이 여기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네오위즈하고 NHN 같은 웹보드 게임 위주의 회사들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보드 게임 시장의 봄날이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 3월 말입니다. 늦으면 4월 내 웹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이라고 그러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규제에 위축됐던 웹보드 게임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자, 웹보드 게임이란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포커, 뭐 고스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스토, 포커, 장기, 바둑 등이 있다. 게임 머니가 실제 돈으로 전환되지 않아 도박과는 다르나 접근성이 높고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를 그동안 받아왔는데요. 웹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 2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 게임법 적용이 시작되면서 게임 내 월 구매 30만 원이라는 한도액이 생겨나 웹보드 시장 규모는 2011년 6,370억 원에서 2016년 2,268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월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1회 베팅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으나 2018년도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은 다시 냉각됐다. 이게 사행성 게임이라 그 정부에서는 규제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7년 만인 2020년 드디어 규제 완화가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일일 한도 10만 원 및 접속 규제 완화안이 담겼다. 기존까지는 일일 한도 10만 원 손실을 보면 24시간 하루죠.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지만 해당 규정이 사라지고 게임 이용자들은 하루 10만 원 손실을 보는 날에도 월 한도인 50만 원 손실 시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 접속 제한과 베팅 한도가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소비 지출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자, NHN하고 네오위즈가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간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을 주도했던 NHN하고 네오위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NHN하고 네오위즈가 이제 웹보드 게임 시장을 주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빨간색이 NHN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이 네오위즈고요. 네오위즈죠. 매출액 변화로 보면은 네오위즈가 조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키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고 NHN은 오히려 키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위즈가 더 이 게임법이 해제가 되면 풀리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 규모가 최소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웹보드 게임이 고마진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웹보드 게임사들의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규제 완화가 됐죠. 규제 완화가 이건 3월달 기사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집안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웹보드 게임과 소셜 카지노 등 라이트한 게임 장르의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요, 네오 위즈가 지금 이번에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좋았잖아요. 순이익이 벌써 3분기 때까지 430억이 났기 때문에 작년 4, 4분기를 다 합쳐도 276억이었는데 이번 3분기 때까지만 지금 430억을 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완화돼서 성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6월달 기사입니다. 네오 위즈 웹보드 게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비수기 선방에 하반기 상승폭 기대감 더해 글로벌 신작 효과도 가세했다. 자, 네오위즈가 웹보드 게임 분야에서의 성과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체 실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기 하반기에는요, 웹보드 게임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 신작 출시가 이 회사의 실적 상승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때는 6월 달입니다. 스커르 글로벌 출시와 블레스 판권 기반의 여신 폭풍 같은데요. 중국 출시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스컬이라는 게임의 글로벌 출시는요. 오늘 신문 기사에 났는데요.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 출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스 이 판권 지식재산권이죠. 기반의 여신 폭풍은 이 중국에서 그 룸투라는 게임 회사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권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요. 스컬은 1월 21일 날 출시를 해요. 근데 어, 중국 판호는요. 이 판호는 내자 판호하고 외자 판호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컴투스가 받은 것이 이제 외자 판호.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한테 주는 그 유통 면허 같은 건데요. 그 외자 판호는 컴투스가 한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 네오 위즈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 회사, 게임 회사한테 이 IP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중국 회사가 내자 판호, 중국 회사가 중국 정부한테 받는 유통 면허죠. 그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어, 지금 그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 내용을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 영상 보신 분들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네오 위즈는요 지금 웹보드 게임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어, 게임 규제가 없어지면서 판돈도 이렇게 높아졌고 또 시간적인 제한도 풀리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서도 실적은 꾸준히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빨라봐야 3월 이후부터 어, 맞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셧다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은요. 12월 달까지 실적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22,650원인데요. 이전에 3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년에 600억 정도 매출이 난다 그러면은 10%만 잡아도 6천억 정도 시총이 돼야 되거든요. 6천억. 근데 지금 4,990억이에요. 보통 게임 회사들 한 20%에서 25% 정도를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한 1,30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7천억, 8천억은 가야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 일정을 잘 살펴가지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실적 보고가 되는 2월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길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주식 사이클이 한 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면 몰라도 내년 2월 말까지 간다 그러면 좀 길어요. 실적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은요, 네오위즈 대표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대표는 나성균 대표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한 50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50이면 굉장히 젊긴 하죠. 자, 네오위즈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나성균 네오위즈 홀딩스 전 대표가 CEO 공식 직함을 내려놓는다. 나 전 대표는 1997년 회사를 창업한 뒤 군입대로 인한 공백 4년을 제외하고는 총 17년간 대표 자리를 지켰다. 나 전 대표는 앞으로 이사회 의장 역할에 더욱 집중한다. 네오위즈 측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최대 주주 하면서요. 이사회 의장을 하고요. 사업회사 대표는 다른 사람을 앉혔다는 소리입니다. 후임으로 오승헌 현 네오프라이 대표를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됐건 나성균 대표는요. 지분 42% 정도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네오위즈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죠. 근데 제가 왜 나성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요. 나성균이가 이 네오위즈를 창업할 때요. 공동 창업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공동 창업자가 장병규입니다. 크래프톤 지금 좀 핫하죠. 크래프톤 지금 이 내년 상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더 시총이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오위즈를 이 장병규랑 같이 만들었어요. 요 두 사람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출신들입니다. 자, 크래프톤이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하자 회사를 이끄는 장병규 의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73년생이네요. 대구 출신이고요. 대구과학고하고 1973년생이면 한 49, 50 된 것 같네요.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다. 박사 과정 할 때 나성균 대표와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나 대표는 경영을 하고 여기 장병규 대표는 기술 개발을 맡는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사람 다 잘생겼네요. 나성균이도 그렇고 장병규도 그렇고 공부도 잘한 것 같아요. 다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근데 이게 크래프톤이 워낙 그 지금 좀 핫하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주식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게임온이라고 자회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오위즈가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네오위즈 분기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속회사인 게임원의 경영상 주요 계약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계약 상대방이 크래프톤 그래가지고요. 2016년도 11월 달에 온라인 게임 엘리온 퍼블리싱 계약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통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마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어, 좀 앞으로도 어떤 퍼블리싱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게임 중에서 엘리온이라는 게임에 퍼블리싱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클래프톤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많이는 안 움직여도 아마 내년 상장할 때쯤이면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까 스킬이라는 새로운 게임은요, 1월 21일 날 출시한다고 그랬어요. 1월 21일이고. 그리고 ETF, 저, 상장 지수 펀드는 지금, 어, 편성이 돼가지고 자금이 투입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안으로는 아마 이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 올해 안으로는 이 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야 정상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오 위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보고가 되는 것은 3월, 2월 달이나 3월 달에 보고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 판호 문제는요, 내자 판호인데요. 이것은 가능성은 많아요. 가능성은 많은데 이게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만약에 내자 판호라든가 이렇게 판호하고 연관되어서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재료가 나와도 주가는 아마 점프를 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정확한 일정은 스킬 게임이 1월 21일 날 출시된다. 어, 확정된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3월까지, 2월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재료가 없는지 한번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공시 때, 요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주가에 별 영향이 없는 내용입니다.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 자회사, 100% 자회사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100% 자회사예요. 대주주의 주식수도 변동이 없고요. 100%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으로 발생하는 신주 118만 아니 11만 8,711주요. 이것은
네오 위즈의 자사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합병 문제는요, 전혀 발생하는 11만 주는 자사주로 편입이 되는 거고, 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까 실적은 살펴봤는데요. 누적 실적이, 이게 당기 순이익이죠. 누적 실적이 436억. 아까 제가 43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다 살펴본 것이고요. 회사가 워낙 재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 다만 작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더블이 나올 정도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 중 하나는요. 다시 분기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워낙 단순해서요. 현금성 자산으로 나오죠. 941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요. 자, 보면은요. 지주회사가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회사가 5천억입니다. 5천억인데 현금 자산만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빼버리고요. 뭐 금융자산도 1,000억 정도 있는데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현금성 자산만 한 1,0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뭐 설령 어 우리 경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뭐 흑자부도가 난다든가 뭐 이런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특별히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요즘 같으면은요, 현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죠. 현금 흐름도 한번 보면 좋긴 좋죠. 큰 의미 이렇게 좋아버리는 회사는 현금 흐름을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46억 전분기 이 전분기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향상돼 있고요. 자금이 막힐 일이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금 능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료는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판호 관련해서는요, 분명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날짜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판호 획득하면 그때 팔고 나온다. 이 일정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다른 재료가,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재료가 없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다른 재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모비릭스 공모가 낮춰가지고 내년 1월에 코스닥에 입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거죠. 모비릭스가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모비릭스는 내년 1월로 코스닥 상장 일정을 변경한
정정신고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초 모비릭스는 지난달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다가 상장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 희망가를 13,000원에서 16,000원 내서 1,500원에서 14,000원으로 조금 내렸죠. 근데 이 공모 희망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공모 주식을 230만 주에서 180만 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줄였죠. 좀 몸값을 좀 낮췄다 이 말입니다. 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비릭스인데요. 내년 1월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12일부터 13일.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수요 예측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같은 달,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말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 변동사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모비릭스하고 그러면 네오위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인데요. 이제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주주입니다. 주주고 임중수가 약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우리가 지금 공부한 네오위즈가 17%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오위즈의 자회사죠. 네오위즈 프레이 스튜디오가 3.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되죠. 일정은 언제다? 1월 30일이죠. 1월 30일 말일 경에 상장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경기로 봤을 때 현금 능력도 충분하고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너무 충분하고요. 약 1,00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현재까지 실적도 좋습니다. 2019년도에 약 276억 순이익을 냈는데 지금 분기 때 이미 436억 정도 순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4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한 550억에서 600억 정도 순이익이 난다는 소린데요. 그러면은 더블로 성장하는 겁니다. 더블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더블로 가져야 된다. 지금 외형만 봐서는요, 분명히 주가가 22,650원인 것은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블은 가져야 돼요. 한 4만 원은 가져야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오를 회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재료가 없으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재료를 지금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킬이라는 게임이 1월 21일자에 출시가 돼요. 그리고 방금 모비릭스가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월 말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들썩일 수밖에 없죠.
그 가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건 이건 이슈니까요. 이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 창업자가 크래프톤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래프톤도 일정은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크래프톤은 무지무지하게 큰 회사입니다. 아마 시총이 카카오 게임즈를 넘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추종하는 펀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아마 12월까지는 편성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지금 중국 판호가 열릴 수 있다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무 건전성이 완벽하고요.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를 과연 하방으로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주식은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지금 유통 물량은 한 57, 8% 됩니다. 유통 비율은 한 59% 되네요. 유통 비율은 59% 되고요. 다른 그 특이점은 없어요.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는 특이점. 아까 뭐 합병 내용은요. 100% 자회사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겁니다. 있던 거 가져왔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그 내용을 싹 볼 수가 있는데요.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이죠. 만약에 경기가 멈춰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경우, 버틸 수 있는 회사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료가 정확히 있고 일정이 정확히 있는가? 지금 사면은 언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주식을 팔고 이 부분까지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오 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그 외부 출입을 조금 출타를 좀 줄이시고요. 자기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 방어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